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에서 음악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엔카지경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4번째 시간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땡호씨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파씨 가족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노동자에서 벗어나 에어로빅을 하며 내재된 흥을 내뿜다가 회식에 대한 낯가림으로 인해 좋게 되었던 취업 준비생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네요. 아직도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좋게 된 이후 에어로빅 대회도 나가고 행사도 몇 번 뛰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에어로빅 등록을 뒤로 한 지 반년이 지났네요. 에어로빅에 대한 열정을 눌러버린,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취업과 관련된 좋게 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네. 그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이분은 그냥 에어로빅과 관련된 직장을 하시면 안 되겠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좋아하는 거 직업 삼았다 후회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휴학 없이 진학해 나이에 비해 학력이 좋은 편입니다. 학위 취득 이후에도 에어로빅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열심히 하며 필드에서 알아주는 웬만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네. 한마디로 스펙이 괜찮은 편이죠.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요. 요즘 구인은 하향 지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늦게까지 굶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사 지원을 할 때 서류 전형에서 100%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도 않군요. 스펙이 좋으니까요. 문제는 면접 합격률이 0%라는 거예요.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쎄, 어쨌든 본인이 그 산출한 그 확률이기 때문에 거짓말일 것 같진 않고, 네. 100%다 0%. 서류 전형 100%.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할 것인 게 이제까지 서류 전형 넣었던 모든 회사의 면접에 다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떨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되게 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땡호 씨 본인도 의심하시겠지만 본인을 의심해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의문을 가졌고 에어로빅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내가 긍정이 아니죠? 네. 뭔 얘기 하나 보자 이거죠? 네. 자, 계속해봐라. 뭐 이런 내죠. 에어로빅을 통해 내재된 흥을 분출해왔던 저는 네. 에어로빅을 그만두게 되면서 흥을 다시 제 마음 깊은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분출되지 못한 흥을 억압한 채로 반년을 지냈고 얼마 전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면접에 가게 됐어요. 일단 에어로빅이 그렇게 물론 흥이 나는 운동인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정도면 에어로빅 할 때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쟤는 흥이 아니 에어로빅이 무슨 흥으로만 하나 약간 이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되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역시 에어로빅 지금 알았을 수도 있고 흥이야. 네. 나한테 에어로빅은 딱 맞아. 네. 이런 분들 태권도 하셔도 잘 말 수 있어요. 흥이렇게 나래차기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대련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대련을 나는 태권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에어로빅을 네, 너무 흥의 스포츠로만 인지하셔서 그렇게 흥이 나나 이러면서 이렇게 지원하셨다가. 그러니까 흥이 많은 사람은 뭘 해도 흥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죠. 네. 일대 다수로 진행된 면접에서 저는 면접관 분들에게 낯을 가렸지만 왜인지 모르게 안에 내재되는 흥이 점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면접이라는 그 삭막한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면접을 보면서 이제 그 피면접자가 UMC도 이제 면접을 많이 자가 면접자였죠. 이 삭막한 분위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그는 탈락합니다. 저는 뭐 굳이 다른 시퀀스를 제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흥에 겨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얘긴 끝난 것 같지만 네.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서로 하하호호 웃고 밝은 분위기면 인상도 좋아 보이고 저의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수줍은 느낌표. 그렇게 생각하고 흥도 슬슬 오르던 찰나 흥이 왜 그 약주를 옆에 두고 면접을 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면접할 때 흥이 점점 올랐대.
그게 보이면 정말 제 흥이 오른다. 내 오른다. 기준에 흥이 오르는 음악 뭐 있지? 이렇게. 크레이크 데이빗의 인썸니아 같은 노래 이렇게 비트 들으면 흥이 오르거든요? 음악을 틀고 했나? 흥이 슬슬 오르는 게 보였다면은, 팀면접자가 정말 왜 저래, 왜 어깨, 왜, 약간. 그건, 이제 여기서의 흥은 그루브.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흥도 슬슬 오르던 찰나, 진중한 분위기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땡호 씨의 입장을 제가 조금만 대변해보면, 네. 저도 이제 무거운 미팅이 아닌 이상, 네. 미팅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든 제 리듬을 타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대화할 때 즐겁게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접만 봤다고 해서 어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자기 특유의 어떤 리듬감을 개발해내게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원활히 트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신입사원이 되려고 할 때의 면접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적당히 조금 있어야 되는데, 과하면, 그날 면접 들어갔던 면접관들의 기억에 되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들은 회식을 할 때마다, 2018년 초에 면접 봤던 그 흥왕! 이라면서 계속 언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면접관. 안승준 군이 땡호 씨를 해야 돼요? 부탁할게요. 왠지 저를 약간 눈치 없음에 한 번만 해줘. 그런 걸 지적하시려는 건 아니죠? 네. 잘할 것 같다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면접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드리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동질감이 느껴져요. 이런 말을 네, 이렇게 살아봤다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도 늘 그런 부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네. 어색하면 두들겨 맞을 개그를 합니다. 매를 부르는 그렇죠. 재밌는 이거는 소리를 사실은 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사람의 뇌가 시킨 게 아니라 맞아. 무릎이 시켰거나. 무릎이 시켰거나 네. 무한함이 시켰거나 조급함이 시켰거나 맞아요. 그 안면 근육이 시켰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한하고 조급할 때 개그 20대 초반에는 소개팅 할 때 20대 후반에는 입사 면접 볼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땡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흥에 겨워서 하신 말씀이다. 들썩들썩. 네. 재밌겠지? 뭐 이런. 엄숙한 분위기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면접관. 저희 연봉에 대해서 알고 오신 건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적다고 하면 더 주실 건가요? 삭막한 분위기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면접관. 땡땡에서 경력이 있으신데 이곳에서 더 일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촌동네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쯤 되면 기억력과 포용력이 좋지 않은 면접관들은 네. 얜 맞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매부자겠는데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았죠. 이해력과 포용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도 좋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볼 때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못된 상사 같은 경우는 얘를 뽑아놓고 매일 갈굴까? 그런 사람 있어요. 나 면접 되게 못 봤는데 왜 뽑았지? 라고 의심스러우시면 상당수가 설마 얘는 이상한데 갈구면 갈굼당할 애야. 이렇게 생각해서 피해자로. 자, 차가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면접 한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면접 재치 있는 대답, 재치 있는 질문, 그리고 막 엄청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질문도 엄청 넌센스로 많이 한다고 한참 막 트렌드처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포부라든지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오피셜한 질문 말고 예를 들어서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처럼 80년대부터 물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재치고 어떤 게 그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면접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리스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내 재치대로 밀고 나가자.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직원이 오기를 제일 많이 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관들이 원하던 직원이셨어요. 땡모 씨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합격했나요? 그거잖아요. 왜 한때 도전 골든벨도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학교 오면 1등 하라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교육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사교육을 좋아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꼭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사람 대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렇거든요. 답안이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거 연애 못하는 사람들 은근히 답안이 있을 줄 알고 게시판에 검색 다 하고 글로 배워가지고 나와서 연애하다 망하잖아요. 네네. 예. 그 리듬감을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땡호 씨는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서 보고서 이따위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조금만 갈고 닦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오히려 좋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뿐이다. 네. 나름대로 미소를 띠며 개그라고 지금 느낌표 있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나 인상 되게 좋고 유머 감각 넘치는 사람이라고 어필하기 위해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면접이라는 무거운 공기를 가벼이 하고 싶은 제 안에 무언가가 분출되었고 저는 실패했어요. 네. 본인만 가벼워져서 던짐을 당했죠. 예. 가벼운 사람이 되었죠. 실패의 포인트는 낯가림이었는데 흥에 낯가림이 더해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 정확한 분석입니다. 명문이네요. 네. 흥에 낯가림이 더해지면 낯가림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됩니다. 아. 명문입니다. 진짜로.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낯가리는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거예요. 모든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또 이 말을 써먹을 수도 있어요. 다음 면접에 가서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뭘까 그러면 흥에 낯가림이 더해져서 종종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겪으실 거예요. 탈락. 지금 그렇습니다. 하하하. 네. 아이 컨택을 하며 질문을 듣다가 개그를 뽐내며 답변을 할 때면 눈을 피하고 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중하게 질문을 잘 듣다가 웃으면서 눈을 피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개그를 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되게 변태 같았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네. 네. 그래도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상당히 스스로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그 낯가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분석이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또? 왜냐면 지금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승준 군과 저와 지금 면대면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이 땡호 씨가. 네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 네. 만약에 공개방송에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말을 걸죠? 그럼 이따위 개그를 하실 거예요. 낯가림이라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으면 원래 모든 단점은 이겨내고 싶어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 특히나. 네. 예. 왜 계속 이러냐? 결국 가면 낯을 가리니까. 여전히 그건 못 뛰어넘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랬으면. 되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낯가림 심하다는 사람이, 심한 사람을 우리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사람 혹은 뭐랄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낯만 안 가리게 그렇죠, 해주면. 그렇죠. 예. 정말 쓸모있다. 네. 다신 이런 개그 안 한다. 아니, 쓸모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정말 유능하다. 낯가린다고 해서 생각을 이렇게 소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요. 네. 그럼요. 일상생활에서 이랬으면 넌시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면접관들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저를 떨어뜨린 걸까요? 업무 분위기를 위해 저를 떨어뜨린 걸까요? 면접관 한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 외에 플러스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그냥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러니까 저런 개그를 했죠, 웃으면서. 네. 저 사람 술 마시면 어쩌지? 크게 겁납니다. 네. 네. 이상 본투비 낯가림에 깃든 흥이 잘못 분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발생시키고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꿈은 로또 1등 당첨인데 돈이 없어서 로또를 못 사요. 로또를 사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영 안 되네요. 꿈을 위한 취업이라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앞으로는 면접 전날에 흥의 분출을 위해 밤새 유튜브를 보면서 줌바 댄스라도 추고 갈까 봐요. 죄송한데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니, 많은 네. 청취자분들의 태도죠. 결국은 결론은 내 탓은 안 해요. 당신의 흥은 줌바 댄스를 밤새 쳐도 또 생성될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흥이 어떤 리밋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이 이렇게 돈처럼 네. 쓰고 나면 없는 게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낯가리는 순간이 오면 흥이 막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서 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시원하게 추시고 다음날 아침에 면접 보고 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또 보실 거 아닙니까? 저의 작은 위로이자 재미가 되어주는 요파씨 가족 여러분, 사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보세요. 네, 땡호씨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낯은 가리실지언정 글은 잘 쓰시는 분이다. 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낯 가리는 사람을 보면 낯 가리는지 모르고 보죠? 그럼 덱스터 같아요. 네. 예. 저 사람 뭐야? 근데 덱스터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낯 가리는 사람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일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른 형태의 사람이 아니고 낯을 가리려서 이제 잘 안 나온다. 자기 익스프레션이 안 된다. 네. 그런 사람은 낯 안 가리게 해주면. 그럼 UMC는 낯을 가린다라는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뭐랄까. 자신감이 없다. 이런 것도 또 아니지 않나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하고 이제 육감을 통해 대화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은 일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다 좋으신 분인데 친해지는 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DNA처럼 어떤 게 부담스럽고 어떤 게 참. 저는 사람들이 받아온 교육의 과정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하고 감각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인생사에 제일 중요한 건데 어느 교과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교육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스피치가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필요한 교육인데 그걸 가지고 그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몇 가지 기술로. 네.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요거만 잘 되면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세일즈맨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죠.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친해지는.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요즘 특히나 더. 요즘은 치킨 오면 뒤로 숨는 시대니까. 그쵸. 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갑자기 사회생활이 되게 원활해질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리 봅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분처럼 빠르게 많은 스펙을 쌓아놓은 사람은 네. 사람을 경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네. 물론 면접 가서 하신 건 잘못입니다. 근데 이 잘못의 원인은 에어로빅도 줌바 댄스도 땡호 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해결할 건 본인밖에 없지만.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